사실 제가 롯데카드 영상을 올린 게 최근이죠. 저번 주인가? 저도 사실 유튜브 하기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투정을 좀 부리자면요, 하루 걸러 말이 달라요. 사실 제가 영상을 라이브를 하고 나서 편집을 하면서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롯데카드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드리자면요, 지난달 14일날 롯데카드의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 하지만 놀라운 거 있죠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만 특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해커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만큼은 절대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아. 해킹은 당한 건 맞지만 정보가 유출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저번 주까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 근데 해킹하고 처음 이틀 동안은 1.7GB의 데이터가 빠져나갔다는 게 확실하다. 뭐야? 1.7GB면 이거 뭐 보통 양이 아니잖아. 여기에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개인정보라고 단정 짓지 마라, 이 음모론자들아. 오케이, 개인정보는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조사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금융당국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 조사를 해보니까 예상보다 해킹 피해가 훨씬 더 크다 라는 이야기가 9월 17일 날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롯데카드에서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1.7기가가 빠졌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7기가가 아니야. 그래서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럼 뭐가 털린 거야?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9월 18일날 밝혀집니다. 금융권에 따르면요, 유출된 데이터는 200기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조금 더 해보니까 8월 14일, 15일간 웹서버를 통해서 해킹을 했는데 해커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매일 서버에 접속해서 고객 정보를 조금씩 가져갔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해킹이 진행되던 나흘가량은요, 민감한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이 되었는데요,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유출이 왜 이제서야 밝혀졌지? 라고 물어봤어요. 금융당국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마다 롯데카드가 인정하지 않아서 당국이 추가로 확인하고 그 다음 계속 증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마 이 조사를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짜증이 나 보입니다. 아니 200기가 털렸다고요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어디 200기가예요. 그러면 증명해야죠.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하느라고 오래 걸렸다. 그래서 18일에서야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라고 금융당국 관계자가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럼 피해 규모를 볼까요? 고객 수는요 29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부정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까지 유출된 건 28만 명, 해커가 가져간 겁니다. 근데 해커가 가져가기만 했지 이걸 가지고 부정 결제를 하지는 않았대요. 이 28만 명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7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새로운 페이 결제 서비스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사람들이래요. 이런 28만 명의 카드 번호, 비번 뭐 이런 것들이 다 털린 거고요. 다행히도 부정사용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지금도 당장 범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정보들이 나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게 한 달 전에 가져간 거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근데 아직도 부정 사용 신고 내역이 없었다라는 거 보면은 조금 섬뜩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한 번에 쓸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소름 돋는 일이긴 한데, 원래 그냥 해커들이라면 털었어. 지금 소액 결제한 거 봐봐. 지금 빨리 하면서 1억이라도 챙기잖아. 근데 이거는 엄청난 인내심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범죄자야. 카드 정보들을 다 빼왔어.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다 막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참을 거예요? 지금 당장 100만원 버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니까 이 정도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지원하는 해커가 아니면 이 정도 인내심 발휘하기 쉽지 않다. 해킹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더 큰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롯데카드는 사과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하죠. 왜인진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런 사진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디선진 모르겠는데 이게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롯데카드, KT, SKT. 사실 어디가 어딘지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는 요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추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야, 여기서 뭐 더 나오면 진짜 큰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요, 이 롯데카드는 사실 믿을만한 구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믿을만한 구석이 무엇이냐, 바로 ISMS-P라는 인증을 획득했거든요. 그러면 이 ISMS-P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T사에서 만들었고 정보보호 인증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보안 잘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인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보고, 야, 니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면은 요 마크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증은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진짜 까다롭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ISMS-P라고 해가지고 뭐 체크하고 암호화 적용됐는지 체크하고 물리보안까지 체크하고 접근 통제, 정보 시스템 도입, 뭐 개발 보안,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받냐? 아닙니다. 마치 시험 같은 거예요. 저희 이거 ISMS-P 인증받고 싶어요. 인증기관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인증기관에서는 심사팀을 구성을 해. 그래서 심사팀이 신청기관에 와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쭉. 그리고 그 결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까다롭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 그렇잖아. 원래 여러분들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취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중간에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간고사 대비를 한다고요. 기말고사도 대비를 해요. 그것처럼 이게 평소에 하던 대로 있다가 심사팀이 와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입시야, 입시. 그렇기 때문에 입시는 컨설팅이 있죠. 그것처럼 이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 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이런 인증을 받는 게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급 과외 사람이 딱 붙어서 이거 심사에서 통과하려면 요 서류 필요해, 그 다음 요것도 준비해야 돼, 야 이것도 해야 돼 하면서 가이드를 해줍니다. 딱 세팅을 해줘. 인증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인증을 다 받고 심사를 신청하는 거야. 자, 저희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솔직히 이 인증심사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우리 늘 하던 거니까, 자 1번 서류 주세요. 자 1번. 자 2번 서류 주세요. 2번 하면서 탁탁탁 체크해. 그러면서 했구만, 오케이 하고 이제 발급이 되는 건데, 이 컨설팅 비용 생각보다 커요. 근데 기업들은 왜 이런 컨설팅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ISMS-P 인증을 받으려고 할까요? 바로 기대 효과는 이겁니다.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요,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받으면 사람들이 얘네 ISMS 인증 마크가 있구나, 얘네 정보보안 제대로 하는 기업이구나 라고 홍보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 또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ISMS-P 인증을 받는 이유는 과징금입니다. 이 ISMS-P 인증을 받게 되면요,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발생을 하면 최대 4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요, 과징금은 50%까지 감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는 쉴드입니다. 쉴드. 그래서 이 ISMS-P를 그렇게 다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보 보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겠죠. 근데 진짜 내부적인 이유는 사실 돈이다.
에이 노멀팅님 이거 또 음모론 아니에요,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진짜입니다. 과징금 130억을 아낀 카드사가 진짜 있긴 합니다. 올해 우리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이 우리카드가 이 ISMS-P 인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과징금이 50% 할인이 들어가서 130억대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30억을 아낀 겁니다. 야, 그럼 해야지. 그쵸? 그럼 롯데카드도 ISMS가 있냐? 있습니다. 롯데카드도 ISMS-P 인증을 받았어요. 언제? 2025년 7월 29일. 몇 달 전에 받았어요. 몇 달 전에 받았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ISMS-P 인증 마크를 받았다고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보면은 심사받지 않은 물리적 인프라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증 범위라는 게 사실 또 따로 있어요. ISMS-P 인증을 받는데 여기까지는 인증, 여기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그냥 받으면 받은 거지,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50% 이거 반값 할인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ISMS-P 인증 만들었어. 이거를 많은 기업들이 받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걸 받으면 혜택을 줘야지. 혜택이 없으면 솔직히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증을 받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 경감도 시켜주고 여러가지 혜택들을 줍니다. 그 외의 혜택들을. 그래야 최소한 이거라도 할 거니까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의 함정이라는 거 아시나요?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보면은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뭘 물어봐요? 선생님 시험범위 어디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말해주죠. 야, 책 펴라. 야, 22페이지 한 문제, 25페이지 한 문제, 이렇게 찍어주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공부합니다. 그 페이지만 공부를 한다고요. 무조건.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야. 그러면 우리가 100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61점으로 합격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인증도 기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보안. 이게 이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면 좋은데 이게 정보 보안의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이 기준만 맞추면 되지 인증 통과하기 위한 기준점만 다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ISMS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이 ISMS-P 인증을 받을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이거 했습니까? 저거 했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보안의 오펜시브 시큐리티 영역, 모의 해킹이거든요. 근데 이 모의 해킹이 ISMS에 빠져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을 때는 모의 해킹을 안 받아도 사실 ISMS-P 인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모의 해킹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사 시스템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을 찾아 그리고 그 취약점들을 제거하는 활동을 이제 모의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안 업계에서 다른 분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모의 해킹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ISMS-P 심사할 때는 모의 해킹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렇느냐? 사실 이 인증 심사 항목을 잘 보면은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훈련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모의 해킹 같은 걸 하면 돼요. 에이, 그럼 노말띵님 모의 해킹 있네요. 여기 모의 해킹 있으니까 심사 항목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 하시겠지만 모의 해킹은 비싸요. 모의 해킹 인력들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의 훈련이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악성 이메일 훈련도 모의 훈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모의 해킹보다는 악성 이메일 훈련 같이 이제 그냥 훈련이라고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문턱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야, 그러면
모의 해킹 한 번도 안 받고 이 ISMS-P 인증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취약점 관리도 안 하는데 이게 인증을 해주는 게 맞아?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ISMS-P 인증 아무런 소용도 없다. 우리 이거 모의 해킹을 추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요. 모의 해킹 ISMS-P에 의무적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모의 해킹 시장이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ISMS-P에 모의 해킹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많은 기업에서 모의 해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선택이었지만 이제 선택이 아니게 되면 이제 모의 해킹 진짜 유망할 수가 있어. 정보보안업계가 이제 빛을 발하나? 지금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과거에는 모의 해킹? 여러분들 뭐 진짜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좀 이런 스탠스였다면, 지금은 한번 진지하게 직업으로 생각해 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모의 해킹 스터디를 9기를 이제 모집을 할 거예요. 자세한 영상은 이제 아마 내일 제가 정리해서 올리긴 할 건데, 광고를 위한 큰 그림이었다. 광고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렇잖아. 분위기가 지금 또 분명히 아까 계속 물어보고 계셨는데, 모의 해킹 스터디를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들으시고요.